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세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국제비상권한법에 의해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만 무효화되는 겁니다. 이제 보편적 상호관세죠. 그런 펜타닐, 이민 등 대응 관세. 그리고 이제 EU나 베트남, 그리고 뭐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부과했던 관세들, 요것만 무효화되는 거고 나머지 관세는 살아있는 겁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이런 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관세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부과된 거죠. 요게 이제 무효화되면서 트럼프가 다시 15%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겁니다. 요것은 150일 한시적 부과가 가능하고요. 그 후로 이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거고, 이 품목관세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5%가 됐다가 뭐 15%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였거든요. 요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크게 뭐 변동이 없었고, 또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301조, 슈퍼 301조 있죠. 그러면 요게 없어지면서 중국 관세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뭐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경쟁력이 중국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301조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품목 관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은 100% 가까이 부과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우선 약간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심리적인 좀 우위에 섰다라는 게 있지. 아직은 그렇게 뭐 환호하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트러블이 있죠. 뭐 실질적으로는 이란 핵을 명분 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유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은 러시아나 이란에 원유 가격을 결제할 때 위안화로 자꾸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유를 살 수 있는 것은 페트로달러죠. 달러밖에 없어요. 꼭 달러에 의해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야만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기축통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자꾸 페트로 위안화를 한다고 하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자꾸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란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봉쇄할 수 있고, 그러면 국제유가가 단박에 10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도 갈 수 있으면 좀 힘든 상황이 오죠. 그러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식은 폭락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요 순간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항상 늘 그랬어요. 늘 나중에는 다시 다 상승했습니다.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현금은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25년도에 영업이익률을 50% 넘게 달성을 했죠. 이제 클래시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질레트 면도기를 예를 많이 듣는데, 질레트는 면도날 소모품이고 이 면도기가 본체를 아주 싸게 팔죠. 그래서 면도날을 꾸준하게 구매하게 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유지하는 전략을 씁니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 피부과의 핵심 장비인 슈링크 볼리머를 먼저 진입장벽이 낮은 가격으로 쫙 깔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 90% 이상의 카트리지 소모품을 본사에서 계속 사야만 합니다. 장비를 샀으니 시술은 계속 해야 되고, 시술을 하려면 클래시스의 소모품을 계속 써야만 하고, 한번 팔면 끝인 일반 기계와는 좀 다르죠. 이런 영업 구조가 마르지 않는 샘물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26년도에도 퀸턴 점프가 기대가 되고요. 이루다 합병 및 그리고 브라질 직영 전환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3월 중 핵심 수출국인 브라질의 직영 전환이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이제 빅마켓의 침투도 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합병 시너지는 이제 극대화되고 있고, 그리고 매출 폭발의 원년은 26년도는 매출 폭발의 원년으로 보이는 게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24년도 2,400억, 25년도에 3,300억, 그리고 26년에 4,900억, 이런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어떤 종목도 다 있지만은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종목 수산인더스트리. 수산인더스트리는 발전 설비 정비의 국내 민간 1위예요. 원자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이제 정비 및 계획 예방 정비를 주력으로 하는 선도 기업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뭐 압도적인 이제 수주가 되겠죠. 앞으로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SMR 기반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다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수산 인더스트리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클래시스고요. 클래시스는 전체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파동을 보이는 흐름이 나왔고, 현재로 보면은 이런 이격도가 벌어진 부근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고, 자, 21선을 유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종목은 21선을 복구를 했어요. 복구했고 횡보하고 눌림목을 줬던 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면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도 사고 있고 외인도 좀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는 이런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 수산인더스트리. 수산인더스트리는 요즘 원전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외인 기관도 사면서 이런 흐름은 외인 기관이 주도한 거죠. 물론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 왜냐면 이제 요렇게 물렸던 구간들은 개인들이 물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요. 왜냐면 이제 눌림목 주고 와, 갈 것 같다 근데 가긴요 안 갑니다. 그럴 때는 그 구간에서 하락하고 밀려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파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간, 그쵸? 저항을 좀 받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물대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눌렸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항상 종목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뭐 3분의 1로 분할로 여기서 한번 사고, 떨어지면 나는 이 구간에서 한번 더 사겠다 하면 3분의 1. 설마 이렇게 횡보하고 눌림목을 줬던 이런 구간을 여기까지 깨고 내려가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시황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누군가는 살려고 덤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좀 하방이 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하방 견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는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21선을 이렇게 유탈을 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구간을 한 방에 깨고 내려오는 건 정말 안 좋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내려오는 것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완전히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흐름도 괜찮은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약간 건전한 조정으로 보는 거지, 거래가 터졌을 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아는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추세가 살짝 꺾이지는 않았지만은 21선이 살짝 누우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5분의 1 살짝 매수가 됐고요. 그렇지만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왜 이 종목을 관심을 두냐? ESS 그리고 로봇, 이런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종목 삼양홀딩스도 뭐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나인테크는 하나의 이렇게 파동이 나왔죠.
그쵸? 파동이 나오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구간. 자, 이런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뭐죠? 헤드 앤 숄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 구간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 역헤드 앤 숄더죠. 자,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는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헤드 앤 숄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종목을 넣었던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서는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보니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거지. 헤드 앤 숄더를 갖다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찾으면 죽어라고 헤드 앤 숄더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날 20%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통했어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윗골이 달렸으니까 끝인가? 아니에요. 자, 모든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자, 윗꼬리가 달렸을 때예요. 윗꼬리 정말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제일 쉬워요. 윗꼬리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윗꼬리가 딱 보면 개인들은 냅다 도망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없는 구간은 참 편한 구간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종목도 아직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 다음 종목 BMT. 아, 윗꼬리네요. 너무 싫어. 근데 윗꼬리에서 관심 종목 넣었죠. 살짝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그렇게 좀 괜찮은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런 구간, 아이고야, 이거 물렸던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던지지 않겠습니까? 던지겠죠. 여기 던지는 개인들 보이죠? 던집니다. 외인들이 지금 사서 올리고 있고, 그렇지만 요 물량들을 어떻게 받아줄지가 관건이에요. 그걸 좀 포인트로 보면서 종목을 요 차트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한전기술은 뭐 이 종목은 자, 여기서 이제 쫓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여기죠. 요 구간에서 관심 종목 넣었어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계속 드렸고, 이 구간에서 피드백 충분히 드렸고, 그렇지만 그 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관심 종목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보성 파워텍이나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있는데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대응하기에는 좀 수산 인더스트리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졌던 거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총으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제 관심 종목 넣고 계속 피드백을 드렸었죠. 피드백 드렸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부담 가는 자리라서. 그 다음 좀 유튜바이오는 거의 뭐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6개가 상한가. 원래 이제 예전에 시장이 괜찮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한번 딱 나왔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상한가 2개를 예상을 했거든요. 최소 2개.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상한가가 많이 나오지 않고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계속. 그래서 세력들도 보면은 매집을 하고 모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은데 무식하게 계속 올리지 않습니다. 세력이 좀 올릴 때는 시장이 괜찮고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때 올리는 거지, 무조건 올렸다가 이런 양봉 만들어 놓으면 매물 폭탄에서 세력도 죽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시장이 확실하게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잘 간 건 아니죠.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 넣고,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 드렸죠. 괜찮다고. 그리고 좀 상승했는데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니에요. 얘도 윗꼬리가 있었네요. 윗꼬리 있는 상태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던 거고, 이런 윗꼬리도 같이 보는 거죠. 윗꼬리가 많이 있는 구간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주가 많이 나오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아직 흐름 괜찮죠.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화신도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요 구간에서 넣고, 좀 흘러서 눌려서 죽는 것 같더니 항상 21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후로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뭐 한설 아이언스는 뭐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좀 이렇게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덥석 물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좀 흘러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 겁니다. 좀 내려와줘라. 그렇다고 이렇게 돌파했던 구간을까지 깨고 완전히 이 밑에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런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OCI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원익QNC는 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쵸? 왜냐면 이제 이런 구간 매물대가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는지, 설령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고 해도 다시 추세를 유지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간 건 아니죠. MDS 테크는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눌려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아모레퍼시픽도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여기다 뒀고, 이 상태에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21선이 깨지나 봤더니 다시 아래꼬리 달리고, 요런 거는 상승형 패턴이라고 하죠. 아래꼬리 달면서 올리로 올라왔다는 거, 요런 흐름도 괜찮은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발바 글로벌은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갑니다. 노르페인트, 삼성 SDI, 뭐 아스폴로 정말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한원 시스템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이런 상승들이 뭐 페노션도 그렇고 거의 뭐 시장이 좋아서 이런 종목들이 운이 좋게 거의 뭐 다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